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12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의 급등세가 두드러지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2만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 3거래일 만에 있는 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통신주라든지 기술주 그리고 자율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여타 업종은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2거래일 연속으로 불을 뿜고 있는 형국인데요.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2%대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3%대 상승에 이어서 이틀간 5%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로 인해서 지난달 반도체주의 부진을 빠르게 만회하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을 등에 업은 테슬라 주가가 오늘도 크게 뛰었는데요. 이 밖에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기술주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테슬라라든지 구글 그리고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6%대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가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가 투자기관 웨드부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이는 테슬라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목표 주가를 올린 점이 테슬라의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두드러진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주가가 오늘 11% 넘게 올랐는데 전거래일에 24%대에 올랐었던 주가가 2거래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급등한 겁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발표됐었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기준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도 합류하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주가가 좀 밀린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 선도 업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살짝 밀렸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정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6% 정도 내리면서 132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오늘부로 고점 대비 10% 이상 밀리면서 기술적인 조정장에 국면하는 이런 오명을 썼는데요. 통상 이제 주가가 52주 고점 대비 10% 넘게 밀리면 이제 기술적인 조정장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20% 밀리면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인 148.88달러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가의 중요 지지선으로 130달러를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130달러 선이 무너질 경우 주가가 추세적인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2월에 5% 정도 밀렸고요. 또 오늘 악재에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 나스닥 100에서 퇴출된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나스닥 ETF 중 하나인 QQQ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늘 정기장에서 주가가 8%대 밀렸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새로운 한 주의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리 결정 등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미 연준 중앙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25bp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100%의 확률로 25bp 인하를 점치고 있는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하 결정 자체보다는 연준이 제시하는 미래 금리 전망인 점도표 그리고 경제 전망입니다.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도입 이후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끈질기게 이어지면서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금리를 내년에 늦게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연준이 보고 있는 금리 전망이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이 되었을 때 이제 경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준이 어떠한 힌트를 주는지도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잉글랜드은행의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PCE 가격지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소매 판매 수치, 그리고 지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확정치 등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임아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